안녕하세요. 김재현의 역사탐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철원의 노동당사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찍는 장면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우리나라 중에서 남과 북이 도 이름을 같이 쓰는 유일한 곳입니다. 강원도 남쪽에는 우리나라죠. 남쪽에는 18개의 시군이 있고요. 강원도 북쪽에는 북한 땅이죠. 17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산이 포함되어 있죠. 강원도 생각하면은 군사와 관련된 남북의 분단과 관련된 현장들이 굉장히 많고요. 강원도가 산림이 숲이 많기 때문에 산이 많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 사람들이 힐링하는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태와 힐링과 관련된 기념관이나 센터나 이렇게 휴식처들이 많이 있고요. 네, 저 바로 앞쪽에 쭉 걸어 나가면 저기가 노동당사의 역사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역사 공원 조성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어디나 우리 한국이 굉장히 요즘은 이 관광 해설사 분들이 많이 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나름대로 역사에 대한 조예가 깊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각 지자체에서 많은 또 예산과 또 교육을 또 투자해서 해설사들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같은 역사학자들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해설사들의 설명이 일반 관광객들을 맞이해 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오래간만에 비가 좀 개었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이곳이 노동당사로 들어가는 진인로입니다. 아무래도 도시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지역에 나오면은 먼저 화장실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광 해설사의 집과 함께 기념품 집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보통은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에 대한 배려, 1시간에 한 번씩은 좀 쉬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올해는 손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은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서 시설들이 좀 열악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이죠. 노동당사 매점. 이곳은 북한 지역이 아니고요. 북한을 바로 접하고 있는 노동당사입니다. 강원도는 한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감과 또 분단의 현장, 왜 우리가 통일을 꿈꿔야 되는가, 그 이전에 남북의 현대사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현장에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은 남북의 도 중에서 유일하게 도 이름을 같이 쓰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는 한국 측에, 남한 측에는 18개의 시군이 있고요. 북한 측에 17개의 시군이 있어서 총 35개의 시군으로 이루어진 곳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강원도에서는 수복지구라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복지구라는 것은 해방이 되죠. 1945년에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는데, 해방이 되자마자 강원도에 많게 잡아서는 3분의 2 정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38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38선 때문에 북한 지역에 있다가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3년여간에 이루어진 한국 전쟁 시기에 사실은 북한 지배와 남한 지배를 번갈아 가면서 경험했던 지역이 바로 강원도의 수복지구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었다, 수복되었다라는 좀 뜻을 의미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하루아침에는 북한의 지배를 받고 또 다음 날에는 남한의 지배를 받았던, 아마 그런 삶의 역사가 강원도에 지난 70년 넘는 세월 동안에 강원도민들에게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아픔의 수복지구의 개념이 강원도에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강원도라는 이름을 같이 쓰는 이곳 강원도, 그 역사의 현장에 노동당사가 있습니다. 이게 전면 사진인데요,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바로 1946년 1월경에 러시아풍으로 노동당사를 이곳에 건립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진에서 또는 자료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건물은 3층 건물이죠.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여기에 철근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도를 이어가지고 3층 건물을 지은 거죠. 러시아의 공법은 굉장한 거죠. 우리나라의 기독교라든지 또는 근대 건물, 명동 성당을 비롯해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많이 설계를 하죠. 또 외국인들, 러시아인들, 때로는 중국인들 설계도 하고, 또 많은 중국 인력들이 들어와서 전라남도에 순천 선교 지부가 있는데 그 건물들도 중국인 노동자들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100년 전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이곳에 지어진 노동당사도 사실은 러시아풍으로, 아무래도 북한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러시아풍으로 짓고 3층 건물로 지은 건물입니다. 이곳의 흥미로운 건축 기법은 러시아풍으로 지었다는 것과 사실은 돌들을 이용하는데, 벽돌과 돌들을 이용하는데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대단한 기법인 거죠, 지금 보면은. 그런데 수복 기간을 지내고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지금도 이렇게 뼈대가 남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남북의 분단의 현장, 또는 북한이 어떻게 남한 쪽에 하드웨어를 만들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한 역사적인 유물인 거죠. 남북의 화해와 또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음악회들도 열리고요. 자녀들과 함께 이 근처에 유적지가 많지 않습니까? 제2 땅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마고지, 저희가 다음 편에 백마고지를 따로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족끼리 총을 겨눈 거잖아요. 시대가 만들어낸 아픔이죠. 그리고 한국전쟁은 전쟁이 끝난 70년이 지나도록 정말 많은 아픔들을, 또 논쟁과, 수많은 논쟁과 또 분란과, 사실은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논쟁과 수많은 논의들이 필요 없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았던 게 이 논쟁이었는데, 얼른 정말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건물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저기에 저 구멍 보이시죠? 저게 총탄의 흔적일 것입니다. 포탄도 맞았을 거고요. 뭐 M16 지금의 당시에 많은 총기류의 공격도 받았겠지만은, 저런 아픔의 현장, 사실 전쟁을 저도 겪진 않았고요. 네, 저기도 총탄의 흔적이 있죠. 저희는 사실 전쟁 세대가 아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더 그렇겠죠. 이게 내부인데, 사실 당시에 지어질 때부터 핵심 요원들 외에는 내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추측하건대 고문실이 있었겠죠. 취조실도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우익 인사들을 잡아다가 감금하는 공간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인들에게 공개를 안 했을 거죠. 제가 매년 오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자주 오는데, 오늘 왔더니 무궁화꽃이 저희들을 맞아주네요. 아직도 대한민국의 공식 입법으로 무궁화꽃이 우리나라 꽃은 아니죠. 우리나라 꽃으로 알고 있지만
무궁화는 아직 국화가 아닌 거지요. 법률적으로 말해서요. 저희들이 하루빨리 이런 아픔들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아직은 만발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무궁화 꽃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여전히 이렇게 세월의 흔적인 거죠. 저는 이 건물이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역사거든요. 아무리 세련된 디자인과 책으로 역사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현장에 잠깐 머무르는 그 자체, 현장을 본다는 게 어마어마한 변화와 충격을 일으키거든요. 왜 우리는 한국에 우리 동족끼리 이렇게 싸워왔을까요? 또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저는 좌와 우의 논의, 이승만의 국부론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론이나 또는 좌파 우파의 논쟁을 떠나서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게 어떨까. 사실 우리는 민주화를 겪어온 지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좌와 우의 이념 논쟁에 적지 않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도대체 왜 우리 민족은 일제의 억압을 받았어야 됐고 또 3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남북전쟁, 북남전쟁, 한국전쟁을 경험했어야 됐고 지금까지 독재와 민주의 과정을 겪어왔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팩트체크 형식으로 우리의 역사를 한 번 정도 되뇌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 안쪽 계단을 넘어서 밑으로 내려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저쪽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계단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뒤에 전면을 담지 못하는데 이게 뒷면입니다. 앞면보다는 많이 부서졌죠. 지금 철골로 이렇게 많이 지탱을 하고 있는데 오래 지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역사에 암울하고 아픔이 담겨 있는 곳이라도 저희들이 좋아서 보존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고 또 100% 한국 전쟁을 통해서 고생했던 분들, 희생당했던 분들, 도대체 누구의 책임일까? 그들을 다 용서하고 이해하자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팩트 그리고 우리 민족이 겪어왔던 그 아픔의 현장은 그 사실은 우리가 건물 전체를 절반으로 나누고 있고요. 양쪽에 사무실이나 방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래에는 아마도 감금실이라든지 취조실이라든지 또 중요한 사무실이 있었을 거고 2층, 3층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곳 강원도 철원 노동당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 노동당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볼거리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곳은 남북 분단의 현장 그리고 지난 70년 전에 있었던 한국전쟁의 분단의 역사가 아직도 고스란히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직접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4km 정도 가시면요, 백마고지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정말 이렇게 나지막한 언덕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단순히 북한군만 죽은 게 아니라 한국군도 많이 전사를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곳 낮은 언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고요.
우리가 단순히 남북의 냉전기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냉전기간 때 북한은 열심히 땅굴을 팠고요. 우리가 땅굴이 발견된 순서대로 이제 숫자를 매기지 않습니까? 제2 땅굴로 불리는 북한의 땅굴 현장이 바로 이곳 걸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시간을 좀 내시고 아무래도 이곳이 비무장지대의 바로 접경지이기 때문에 분단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인들에게는 이곳 역시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가 꽤 깊게 남겨져 있고요. 순교자들도 있고요. 이쪽 기독교의 특징은 북한의 남북의 대결하에서 때로는 목사들이 북한군에 의해서 또 북한군을 지지하는 한국의 청년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또 이곳에 있는 종교기관들은 특별히 종교의 다른 본분보다는 남북의 어떤 분열을 치료하는 그리고 통일을 기원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한 곳 한 곳 소개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잠깐 들렸다 가지 마시고 아마 서울에서는 이곳까지 서울 북부 지역에서 이곳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셔서 점심도 드시고 또 하루 넉넉하게 한번 땅굴도 보시고 백마고지도 보시고 또 종교기관도 보시고 철원 제1교회 터는 최근에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서 감리교단에서 좋은 기념관으로 탈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서 종교문화, 역사문화, 또 생태문화까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짧은 공간입니다. 작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책에 대한 이야기보다 역사적 현장을 한번 밟아본다는 거, 저희가 저 건물을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정말 1m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마음은 좀 무겁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뭔가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남과 북은 대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많은 메시지를, 많은 생각거리들을 남겨둔 하루 아니었나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시대, 당장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남북의 통일의 문제, 우리 민족이 같이 살아야 될 문제,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자국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어떻게 다른 나라에 유학 가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 민족끼리 더불어 같이 살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정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원도는 굉장히 볼 것들이 많은데 제가 강원도 주민입니다. 화천 군민이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유적지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